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24강 제19장 인간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목소리와 음악적 재능, 사수목 동물의 암수 성체는 소리내는 능력과 발성기관의 발달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남자도 초기 조상으로부터 이런 차이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성대는 여자나 소년보다 3분의 1 정도 더 깁니다. 거새는 하등동물에서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갑상선의 발육을 억제하여 성대의 신장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분노, 질투의 감정 상태에서 수컷이 발성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효과는 앞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녀 간의 차이에 더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발성기관이 종족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완성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예가 있습니다. 곤충과 일부 거미는 자의적으로 소리를 내는 가장 하등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마찰음 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컷에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의 주된 기능은 이성을 부르거나 유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호흡을 하는 가장 하등한 척추 동물은 양서류입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기에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또 이 발성기관은 흔히 암컷보다 수컷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거북은 수컷만 소리를 냅니다. 사랑의 계절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컷 악어도 번식기에는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로 웁니다. 많은 새들이 구애의 수단으로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어떤 종은 기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포유강의 거의 모든 종의 수컷은 어느 때보다 번식기에 소리를 냅니다. 일부 네발 동물의 발성기관은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든 번식기에만 있는 일시적인 것이든 암컷보다 수컷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대부분 하등동물의 수컷이 내는 소리는 암컷을 부를 뿐만 아니라 암컷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 특정 질서와 리듬을 갖는 음악이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왜 즐거움을 주는지 묻는다면 특정한 맛과 냄새가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 이 이상의 이유를 들 수 없습니다. 구애의 계절에 많은 곤충, 거미, 어류, 양서류 그리고 조류가 내는 음악으로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컷이 그런 소리를 감상할 수 없고 자극을 받지도 유혹도 되지 않는다면 수컷의 참을성 있는 노력과 복잡한 구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조잡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종의 사람들, 심지어 가장 미개한 인종에게도 음악은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공포심, 두려움, 분노 등 끔찍한 감정까지 불러일으키지는 않으며 부드러움과 사랑의 온화한 감정을 일깨우고 헌신의 감정에도 이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향한 승리감과 영광스러운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컷 새가 다른 수컷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암컷을 사로잡기 위하여 목청을 다해 노래를 부를 때 암컷이 느끼는 감정은 약하고 덜 복잡한 것이겠지만 우리와 거의 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사랑은 노래의 가장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랑뿐만 아니라 강한 질투심, 경쟁심 및 승리감에 자극받는 구애의 계절에 우리의 반인 조상도 음악적 가락이나 리듬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음악 및 감동 넘치는 언어와 관련된 이 모든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수목 동물의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더 발달된 발성기관이 있습니다. 유인원의 하나인 긴팔 원숭이가 한 옥타브 전체의 음정을 쏟아낼 때 그것을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 또는 양쪽 모두 분절 언어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려는 능력을
획득하기 이전에 인간의 조상도 음조와 리듬으로 서로를 유혹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감동 넘치는 웅변가, 방랑 시인, 음악가가 자신의 갖가지 음정과 박자로 청중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할 때 그는 먼 옛날 반인 조상이 구애하고 경쟁하는 동안 서로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수단을 자신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인간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명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주로 외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미개인이 그들의 외모에 크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부터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개인들이 장식품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주로 얼굴인 것처럼 미개인들도 주로 변형시키는 것은 얼굴입니다. 코의 격벽과 코의 양쪽 피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고리, 나뭇가지, 깃털 및 기타 여러 장식을 끼우는 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고 비슷하게 장식합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여자들은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고 수정을 끼우는데 말을 하는 동안 혀의 동작으로 그것이 따라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 신체의 모든 부위는 어느 곳이라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의 시술이 필요하므로 그로 인한 고통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문신과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한 선교사가 몇몇 소녀들에게 그 관습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몇 개의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늙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주 추해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여자들은 이마에 새겨진 별 모양의 문신과 턱의 반점을 최고의 매력으로 여깁니다. 앞에서 인용된 머리털 장식, 칠, 문신, 코, 입술, 귀의 구멍, 치아 뽑기 또는 줄질 등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토록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관습들이 모두 공통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거의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풍습인 춤, 가장무도회, 조잡한 그림이 말해주듯 이것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종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하등동물의 감각처럼 조화롭고 율동적인 소리, 화려한 색깔, 특정한 모양이 즐거움을 주며 그것을 아름답다고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신체에 관한 아름다움의 보편적 기준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긴 세월을 거치며 그런 취향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각의 인종은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의 타고난 이상적 기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2차 성징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